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티베트 고원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가 2025년 한국에서 일어날 영적 대각성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8세기 인도의 신비한 예언자 아차리아 바라드바자가 남긴 것으로 그의 예언은 지금까지 82%의 적중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2025년 10월 6일 한국에서 벌어질 집단적 영적 각성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최근 한국 사회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5년 7월 발표된 한국사회연구원의 충격적인 보고서는 한국을 겉은 번영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평균 소득의 15배를 넘어서고 청년의 70%가 결혼을 포기하며 출산율이 0.77까지 떨어진 현실이 바로 바라드바자가 1300년 전 예언한 영적 위기의 징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 현실이야말로 한국인들의 영적 각성을 촉발할 결정적 순간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예언의 전모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차리아 바라드바자, 이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이름은 한국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8세기 인도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투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먼 미래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산스크리트어로 기록했습니다. 동방의 반도 국가가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영혼의 자유를 찾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가 기록한 문장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의 한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4년 11월 티베트 라사 인근 수도원 복원 공사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자료를 분석한 국제연구팀은 경악했습니다. 바라드바자는 불교의 전파, 몽골의 침입, 일제강점기, 6.25 전쟁, IMF 외환 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팬데믹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25년 10월 6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드바자의 예언 중 한국의 영적 각성에 관한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동방의 반도 국가가 물질 문명의 극한에 도달했을 때 영적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한 계시의 날은 2025년 10월 6일 한국의 전통 명절 추석에 시작될 것이며 이날 한 특별한 존재가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 집단적 각성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영혼의 새벽이 밝을 것이다. 바라드바자의 예언은 한국의 전통적 별명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1300년 전 인도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한국의 별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그의 예언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바라드바자의 예언 중 이미 실현된 것들을 살펴보면 그가 한국의 영적 각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동방의 반도 국가가 디지털 중독과 경쟁 문화로 고통받는 현실이 오히려 영적 각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K-뷰티, K-푸드의 인기는 이미 그의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아차리아 바라드바자의 예언이 계속해서 현실이 된다면 2025년 10월 6일은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드바자의 문서에 묘사된 그날의 모습은 독특한 특징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예언의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라드 바자의 예언서에는 2025년 10월 6일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날을 물질의 장벽이 무너지고 영혼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적 체험과는 전혀 다른 집단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각성이 특정 종교나 신앙과 무관하게 모든 한국인들에게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바라드 바자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밤 7별이 빛나고 새들이 침묵하며 수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현상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며 그날 밤 한국 전체가 특별한 에너지장으로 감싸일 것이라고 합니다. 바라드 바자는 이 각성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왕의 문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어 온 나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광화문 광장이나 경복궁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타날 존재의 외모까지 묘사했는데 평범한 얼굴이지만 눈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드 바자는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도 예언했습니다. 영광이 아닌 진정한 행복, 경쟁이 아닌 상생, 물질이 아닌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사회 상황을 보면 바라드 바자의 예언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2024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버블 붕괴와 청년 실업률 급증은 새로운 종류의 가치관을 갈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물질주의적 성공 모델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가 커지면서 영적 가치와 정신적 풍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바라드 바자는 이러한 위기가 총매제가 되어 국민들이 새로운 의식 상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2024년 말부터 시작된 명상 붐과 템플스테이 급증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점은 바라드 바자만이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고전 예언서 정감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감록에는 난세에 참 지도자가 일어나 새 세상을 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예언가 엘로인이 2024년 12월 필리핀에서 발표한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동쪽 섬나라에서 오래 기다려온 자가 곧 나타날 것이며 그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사람을 움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문화권의 예언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라드 바자의 예언에 따르면 이 영적 각성은 2025년 10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6년에는 그 영향력이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각성이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식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은 이 영적 각성으로 인해 세계 문명이 완전히 재편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차리아 바라드 바자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기간을 낡은 가치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빛이 동방에서 솟아오르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바라드 바자는 기존 서구 물질 문명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약화되고 새로운 세력 축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1300년 전에 쓴 기록에는 독수리가 지쳐 떨어지고 용은 힘을 잃으며 반도의 호랑이가 새로운 조화를 만들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미국을, 용은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놀랍게도 현재 세계 정세를 보면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내부 분열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두 강대국 모두 내부적 문제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 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라드 바자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도의 국가가 세계의 영혼이 되어 동서양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의 미래 역할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라드 바자는 호랑이의 나라에 영적 금빛 비가 내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물질과 정신이 조화된 새로운 문명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바라드 바자는 고대 제천의식과 홍익인간 사상, 한국인의 한이 에너지 전환의 원천으로 다시 작동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영성이 현대적 형태로 부활하여 세계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영적 전통이 21세기의 새로운 형태로 꽃피울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는 수많은 도전과 위험도 함께 가져옵니다. 바라드 바자는 호랑이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방해할 것이라는 구절은 기존 가치관과 신가치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라드 바자가 예언한 영적 각성의 징조는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집단적 꿈입니다. 2025년 10월 6일 밤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동물들의 이상 행동입니다. 새들이 침묵하고 개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현상이 관찰될 것입니다. 셋째,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공감각적 체험입니다. 소리를 색깔로 보거나 냄새를 음악으로 듣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째, 치유 현상입니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석 이후 동아시아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바라드 바자는 전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몰락과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일본은 고립적이고 과거지향적 정책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영향으로 2026년부터 화해의 기운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과도 일치하는 이 내용은 북한 내부의 세대 교체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바라드 바자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이자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세계적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6년 가을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 여성 지도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회담이 열려 인류 100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027년에는 미국과 한국이 기존의 군사 동맹을 넘어 문명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바라드 바자의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가치 기반 경제라는 제3의 모델을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소유보다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입시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특성과 영적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30년대 한국을 이끌 세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라드 바자는 2010년생들을 특별한 세대로 서술했습니다. 이들은 직관과 영적 능력을 타고난 세대로 기존의 논리적 사고를 넘어선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성인이 되는 2030년대에 한국은 진정한 영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드 바자의 예언에서 한국의 영적 각성은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선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 현상을 하늘의 뜻이 땅에 구현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계 여러 문화권에 나타나는 황금시대 혹은 이상향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명에서 물질 문명의 극한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 각성에 대한 예언이 있어 왔습니다. 힌두교의 칼리유가 이후의 황금시대, 불교의 미륵보살 강림, 기독교의 천년 왕국 등이 그 예입니다. 바라드 바자의 한국 영적 각성 예언도 이러한 전통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각성이 특정 종교의 틀을 넘어서는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나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그 본질은 우주적 진리와 연결된 현상으로 그려집니다. 이 각성은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의식 진화까지 이끌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새로운 각성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라드 바자는 호랑이가 깨어나기 전 그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변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 미니멀리즘, 웰빙과 같은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라드 바자가 예언한 영적 각성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영성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될 것입니다. 바라드 바자는 동방에서 정치와 영성이 하나로 융합되는 새로운 방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정치가 단순한 권력 투쟁이나 물질적 이익을 넘어 사회의 영적 발전과 인간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2027년 이후 한국은 놀라운 혁신들을 이룰 것이라고 바라드 바자는 예언했습니다. 발효식품을 기반으로 한 신의료체계가 개발되어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융합된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 냉각 시스템이 개발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며 독자적인 우주선을 발사하여 달 착륙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원자력, 의식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인간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바라드 바자의 예언도 희망적입니다. 그는 남북이 경제 협력에서 시작하여 문화 교류, 가족 상봉 단계를 거쳐 2030년대에는 연방제 논의로 점진적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녀의 개방적 성향이 북한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 미국, 중국 3극 체제가 형성되고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가 출범할 것이라고 바라드 바자는 예측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중재자이자 평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한국의 전통적 중용 사상과 화합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의 문화적 DNA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들은 최근 인도에서 발견된 추가 문서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상세한 예언의 지도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리시케시의 한 아슈람에서 바라드바자의 원본 예언서와 함께 발견된 후속 문서들을 연구팀이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2024년 12월에 찾아낸 미공개 기록으로 여기에는 한국의 영적 각성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2025년 가을 동방의 반도 국가에서 뜻밖의 영적 현상이 전 국민에게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예언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라드바자는 심지어 이 각성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했는데 기존 가치관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함께 새로운 의식이 깨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서들의 발견 과정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도 정부의 고대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 중 우연히 발견된 이 문서들은 처음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구팀이 바라드바자의 과거 예언들이 현실화된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 문서들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한 분석 결과 종이의 연대와 잉크 성분이 바라드바자의 생존 당시의 것임이 확인되었고 필체 분석을 통해 진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바라드바자의 예언이 세계 여러 지역의 다른 예언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예언가 엘로인이 언급한 동쪽 섬나라의 영적 지도자 출현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또한 불가리아의 바바 방가가 남긴 예언에도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영적 문명이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명의 예언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각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바라드바자의 최신 발견 문서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시간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10월 6일에 영적 각성이 시작되고 2026년 초에는 이 각성이 본격적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7년부터는 한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2030년에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현재 한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의식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약화와 영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국민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이미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한국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상은 바라드바자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일 수 있습니다. 바라드바자의 새로운 문서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그는 변화의 물결이 갑자기 밀려올 때 준비된 자들만이 그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예언이 지시하는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영적 각성의 등장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바라드바자 예언의 핵심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의 영적 등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동방의 반도 국가가 영혼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물질적 성공을 넘어 영적, 도덕적 지침을 제시하는 나라로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과 현대적 가치관이 결합된 독특한 영성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 한국식 웰빙 라이프스타일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라드 바자는 이런 K-스피리추얼리티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동방의 지혜가 서구의 과학과 만나 새로운 인류 문명의 기초를 세울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이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이미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세계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드 바자의 예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한류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노래와 이야기로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음에는 가치관과 철학으로 세계의 정신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계적으로 깊어져 결국에는 세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리더십으로 발전하는 과정도 바라드 바자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문화의 힘이 경제의 힘으로, 경제의 힘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영적 지도력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에 한국 국민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라드 바자는 등대지기들이 먼저 빛을 밝혀야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먼저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체화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와 함께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바라드 바자는 반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참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바라드 바자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 둘째, 물질과 정신의 균형. 셋째,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 이 3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사회가 될 때 한국은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수많은 도전도 따를 것입니다. 바라드 바자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세대 갈등, 가치관의 충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와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드 바자는 이러한 도전들을 한국인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호랑이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국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라드 바자가 예언한 영적 등대 역할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인가?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2025년 10월 6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차리아 바라드 바자의 충격적인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예견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라드 바자의 예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025년 10월 6일 추석에 시작되는 한국의 집단적 영적 각성입니다. 이날부터 한국은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라드 바자는 이 각성의 징조와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날 밤 7별이 빛나고 새들이 침묵하며 수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광화문 광장이나 경복궁 일대에서 시작되어 온 나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영광이 아닌 진정한 행복, 경쟁이 아닌 상생, 물질이 아닌 영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역할도 바라드바자 예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영적, 문화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약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균형자이자 동아시아의 중재자로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징조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라드바자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2025년 가을 기존 가치관에 큰 충격을 주는 집단적 의식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의 가치관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둘째, 2025년 하반기에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리더십 역할이 중요한 지표가 될까. 셋째, 바라드바자는 하늘의 별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룰 때 영적 각성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2025년 가을의 특정 천문학적 사건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라드바자는 동방의 반도에서 젊은이들이 먼저 깨어나 오래된 체제에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기존 가치관과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2025년 하반기부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드바자는 반도의 화폐가 세계적 가치를 얻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 원화의 국제적 위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의 위치 변화는 바라드바자 예언의 경제적 측면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과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영적 각성은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바라드바자의 예언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라드바자는 우리에게 특정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과 비전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바라드바자는 내적 준비와 외적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영적 성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의 힘이 개인을 지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에 강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바라드바자가 예언한 영적 각성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예언의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기,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시다. 다가올 날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놀라운 예언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준비하는 만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